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지리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제를 다 해설할 건 아니고 9문제 중요한 문제만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해설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았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세 번의 평가원 시험과 난이도 비교를 해보면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모의 평가랑 대비했을 때는 약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달 전에 있었던 9월 모의 평가랑 대비했을 때는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이 11월 며칠이냐? 22일인가? 수능 끝난 지 며칠 됐지? 금, 토, 일, 월. 저 22일이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컷이 한 48점으로 나와요. 48점. 그러니까 한국지리가 사실은 몇 년 동안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던 거를 감안하면은 이번 수능은 조금 변별력 있고 난이도 있게 출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지형 문제인데 약간 스무고개 형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주된 기반암이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냐 했어요. 그래서 얘 했을 때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 있느냐 했는데 A, B, C, D 봤을 때, 자, A가 어디일까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길주 명천지교가 됩니다. 신생대 형성된 길주 명천지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엄연히 교과서에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서울이고 휴전선이 대충 여기 있으니까, 그죠? 여기가 뭐가 될까요? 금강산이 되겠죠. 금강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천 단양, 그래서 C가 단양군이 되고, 단양. 그 다음에 D가 대강 한 남해 정도 되겠네요. 남해안, 그냥 남해안이라고 할게요. 자, 봤을 때 그러면 화강암이 이루어진 돌산이 있는 곳 바로 어디가 될까요? 금강산이 되겠죠? B, 금강산. 그 다음 고생대에 형성된 해성층이 주로 나타나며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거 바로 어디죠? 그죠? 조선 우측면에 위치한 단양군이 되겠죠? 그래서 C, 단양. 그 다음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육성층이 있는 곳으로, 자, 밑줄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 곳 경상분지가 되겠죠. 그죠? 경상분지. 남해안 일대는 다 경상분지구나. 그래서 뭐가 된다? 남해안. 그 다음에 이제 C 나머지가 이제 A가 될 건데, 설명을 보면 신생대 제3기의 퇴적층이 형성된 곳으로 갈탄이 매장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신생대 제3기 구조면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저주받은 땅이야. 석유 천연가스가 아니라 갈탄이 매장되어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갈탄이 매장되어 있는 곳 A, 길주 명천지계가 된다. 따라서 답이 몇 번?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어려웠던 문제죠.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12번 다음으로 오답률이 이렇게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표. 왜 어려웠냐? 사실은 한국지랑 세계지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었었다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풀이를 했을 거예요. 왜냐? 이 편차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세지에서는 자주 나와. 근데 한국지리랑 다른 과목을 했을 학생들, 세계지리가 아닌 다른 과목을 했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어렵게 체감을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내 지역의 A, B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는데 A, B는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여름 평균 기온 차이와 겨울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각주 보면 평균 기온 차이는 해당에서 평균을 뺀 거야. 해당에서 평균.
그러면 해당 지역의 기온이 높으면 플러스 값이 나올 것이고 해당 지역의 기온이 낮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나온 적을 볼게요. 자, 나온 적 이제 국적부터 보면 자, 남포 나왔죠. 남포. 그다음에 원산. 그다음에 서울. 서울과 동의도인데 살짝 북쪽에 있다. 그죠? 속초가 되겠죠. 속초. 이렇게 네 군데가 나왔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나다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막혔을 거예요. 지역까지 파악했고, 그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을 떠올려야 돼. 기본 개념. 교과 살펴보면 기후단은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기온에 대한 기본 개념이 뭘까? 기온에 대한 기본 개념. 기온의 차이. 항상 기온의 지역차를 묻잖아, 수능에서, 그지? 그럼 기온의 지역차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어떤 성질? 겨울과 여름이 있다 했을 때 어느 계절이 상대적으로 더 기온의 지역차 클까요? 그죠? 겨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온 학습할 때 뭘 외우죠? 연규차도 외우지만 최한월 평균 기온을 외우죠. 1월달 기온. 왜 그럴까요? 왜? 지역별로 편차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한월 평균 기온 학습을 해. 근데 굳이 최난월 기온 학습하지는 않잖아. 그치? 왜 안 학습해? 최난월은? 지역별로 비슷해. 대관령 이런 데 빼고는 다 비슷하다고. 20몇 도, 20몇 도 다 똑같다고. 대관령 19도 빼고는 의미가 없어. 근데 최한월 평균 기온 지역별로 차이가 커 안 커? 크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지역차는 겨울보다 여름이 클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 기본 개념을 떠올렸어야 돼. 이거 생각 안 났으면 이 문제 그냥 틀리는 거야. 이 기본 개념 몰랐으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생각해보면 고緯도로 갈수록 저緯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고緯도로 갈수록 크겠죠? 또 한국지에서 자주 나오는 거 서해안이 커요? 동해안이 커요? 동해안이 작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동해안이 작다. 동해안이 연교차가 작다. 지역차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A랑 B가 이제 여름이랑 겨울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B의 기온 차이 볼게. B는 몇 도 차이야? 가랑 다가 마이너스 1이고 나가 한 2도 원절이야. 그러니까 내 지역 간 기온 차는 커봐야 3도야. 뭔 말인지 이해돼? 마이너스 1에서 한 2 정도니까 커봐야 3도라고. 잘해줘봐야 3도라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가가 플러스 2고 나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몇 도야? 4도, 거의 4도가 너무 안 나와. 4도가 지금 넘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야. B가 뭐가 되는가? 여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겨울 기온을 기반으로 추론해 볼게. 그래서 보면 가장 겨울 기온이 낮은 곳이 어디야? 이 넷 중에서 평균 값이 라죠? 그러니까 라가 가장 마이너스 값을 보인다. 그러니까 가장 고緯도에 있으면서 서해안에 있는 얘가 뭐가 된다? 아, 남포가 되겠구나. 그다음 이제 가볼게요. 가장 극대 대척점이 있으니까 얘는 뭐야? 겨울 기온이 가장 제일 높아 안 높아? 높구나. 그럼 가장 낮은 위도에 있으면서 동해안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구나? 속초가 된다. 그럼 남은 거는 서울이랑 원산인데 상대적으로 어때? 겨울 기온은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한데 여름이 더 더워 안 더워? 덥네. 연교차가 더 크다는 얘기네 얘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까? 내륙에 있는 서울이 되고 서울보다 고緯도에 있음에도 겨울 기온이 똑같아 안 똑같아?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원산이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선지 볼게요. 가 나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속초 가장 동쪽에 있죠?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 나와 라간의 영광수량 차이. 서울과 남포 간의 영광수량. 서울이 얼마야? 대충 1400. 남포 얼마야? 대충 800. 빼면 얼마야? 600 나오네. 600. 자, 가와 나간의 영광수량. 야, 초도 동해안이니까 대충 얼마야? 대충 1400, 1500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가랑 나간의 영광성 차이는 거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 안 맞아? 맞겠지.
그 다음 디귿 다와 라 간의 겨울 평균 기온 차이. 다와 라 간의 겨울 평균 기온 차이 이 정도는 가와 나 간의 자 맞죠? 다와 라 간의 자 잠시만요. 가와 나 간의 겨울 평균 기온 차이 맞죠? 그죠? 가와라 잘못 봤나요? 아 그죠? 일로 봐야죠. 수직으로 죄송합니다. 네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연교차는 어디가 제일 커? 남포가 제일 클 거고 어디가 제일 작아야 돼? 어디가 제일 작아야 돼? 속초가 제일 작아야지. 그 다음에 서울 원산 중에 어디가 더 커? 서울 그지? 라, 나 다 가순이 돼야 되겠지? 땡 정답 몇 번? 4번 11번 뭐 이 문제 어려웠던 건 아닌데 선지가 좀 생소했을 거예요. 선지가 간만에 도시체가 나왔다. 그러니까 6, 9월 연속으로 수도권 이 내부에서의 구조, 그 수도권 도시체 저기 뭐냐 대도시권 문제 냈는데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뭐 동남권이 나오거나 도시체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둘 중에서 도시체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에 따른 수도권 도시수냐, 수도권 내에서의 도시체계야. 그래서 옳은 걸 골라 말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딱히 뭐 감상할 건 없고 바로 선지 들어가죠. 2000년 472 도시, 2000년 472 수원, 성남, 고양, 부천, N은 모두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이제 저기 학생들이 조금 이제 헷갈렸던 게 뭐냐면 부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 부천에 대해서 여태까지 평가원에서 일기 신도시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천에는 일기 신도시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기 신도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대표되는 게 이제 뭐 고양의 일산, 그 다음에 성남의 분당,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성남, 고양, 부천, 안양이구나. 마음이 급했다. 그 다음에 부천의 중동, 그 다음에 안양의 평촌, 그 다음에 분포의 산군. 이렇게 5개가 사실은 일기 신도시가. 근데 고양, 성남은 자주 물어봤어. 근데 얘네들은 자주 안 물어봤다고. 근데 이제 이미 수능에 냈잖아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좀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부천 냈으니까 다음 평가원이나 다음 수능에 뭐 나오겠어? 나라면 안양 낼 것 같은데? 그지 않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니은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용인이 인천보다 높다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구 순위가 큰 변동이 있어 없어?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 지금 9위였다가 지금 2020년에 9위였다가 몇 위로 올라와서 지금 수원 바로 다음 용인이야 100만. 그치? 그러니까 용인 인천보다 높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이제 기억 선지가 혹시나 중통 신도시가 있는 걸 몰랐다 라고 하면 기억을 일단 패스하면 돼. 패스 세모 치고 패스하면 돼. 그리고 나서 디귿과 리을이 아니라는 거를 체크하고 소거하고 기억 니은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낼 수는 있는 거야. 자, 2000년 대비 2020년에 새롭게 10위 안에 들어온 도시 화성과 남양주가 있죠. 화성과 남양주 뉴페이스. 그래서 화성과 남양주가 있는데 모두 서울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나요? 화성은 상당히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가 아니라 2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땡. 수도권의 서울의 인구 집중률은 자 2020년 2000년보다 높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지. 무슨 와?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화가 된다는 건 뭐야? 서울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경기나 인천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 인천 인구는 계속 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틀린 말이 된다. 12번 별표. 이 문제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12번.
이 문제 참 그죠? 네. 시험장에서 봤다면 울고 싶었을 문제. 그 다음에 밖에서 봤다면 감동해서 엉엉 우는 문제인데 상당히 놀랐어요. 이런 걸 소재로 이렇게 출제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문제 출제하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낼 줄은 몰랐다. 그래서 보시면 나온 지역 이제 화성, 청주, 울산, 광양인데 제조업 종사자 수의 변화를 지수로서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지역별 제조업 출하액 비율입니다. 얘는 낯설기 때문에 얘부터 보죠. 그리고 보면 전자 있고 자동차 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아, 화성이 되겠구나.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 정유, 자동차, 석유화 끝났죠? 울산. 그 다음 전자부품이 있네. 사실은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알아. 청주의 전자제조업 입장도 아는데 모른다고 가정할게. 왜? 수능에 처음 나왔으니까. 모르는 1차 금속 광양이니까 나머지 다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청주가 되는 거야. 실제로 구미와 더불어서 이 청주에 뭐가 있냐?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조업이 입지한 곳이 바로 청주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위에를 해석해야 돼. 여기서 애들이 그냥 마탱이 간 거지. 이거 보고. 응?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가장 요즘에 2001년을 기준으로 했대. 그지? 2001년을 100으로 했다. 그럼 2001년 100인데 확 치솟 쓰는 놈이 뭘까? 확 그냥 떡상한 애가 누구야? 이 넷 중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곳이 어디야? 화성이 돼 있죠. 화성. 그치? 그 다음 여기까지는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나다라. 그럼 뭐 시력 싸움, 시력 저건가? 시력 검사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응? 어떻게 풀라는 거지? 했을 건데 봅시다. 자, 상대적으로 보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동임의 공업적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70년대에 개발이 많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광양에는 뭐가 있죠? 제철소가 있죠. 광양 제철소 같은 경우는 언제 개발이 됐냐? 80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지금 뭘 학습했어? 전자가 있지. 전자 같은 첨단 산업이 입지한 곳은 90년대 이후에 개발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주가 90년대 이후에 개발이 됐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밑에 그래프를 통해서 청주가 전자 제조업이 입지한 걸 파악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 제조업이 입지한 청주는 90년대 이후에 개발이 됐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있어? 교과서에 다 있다고. 내가 이 문제 풀자마자 물론 맞았어. 나는 풀어서 맞았는데 풀고 나서 교과서 바로 봐봤더니 첫 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의 역사를 한 문제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응? 자, 그러면 화성 몰랐고 상대적으로 80년대 확 증가하는 게 뭐야? 조심해야지. 다가 되겠지. 다. 얘가 지금 다야. 80년대 떡상한 게. 그래서 다가 뭐가 된다? 얘가 광양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랑 라 중에 상대적으로 90년대에 많이 증가했던 거. 90년대에 많이 증가한 거 뭐야? 나가 되겠지. 그래서 나가 뭐가 된다? 청주가 되고 70년대에 이제 개발됐던 게 라가 나머지 울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시험장에서 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답률이 몇 프로였더라? 60%였나?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답률이 낮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거의 뭐 2018학년도 대수능 그 서울, 인천, 울산, 광주를 비교했던 산업구조와 인구 이동을 비교했던 그 레전드 문제를 뒤따르는 이 레전드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낮더라고요. 네. 정답 몇 번 아무튼 2번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내는구나. 평가원도 이제 제조업에서 이렇게 지수로서 표현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비 고3이나 예비 N수생들은.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12번 풀어봤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농업은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6월이랑 9월에 시군별로 냈죠. 평창, 뭐 남양주, 제주, 김제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능에는 이제 뭐 철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경북에 있는 다른 시군 지역들을 내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 빗나갔어요. 시도로 다시 냈어요.
그래서 5지역, 특징은 5지역. 원래 4개 냈는데 5개 냈다. 논밭 비율 및 경험론과 비율을 나타냈다. 나온 지역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시도 문제 나왔을 때 뭐 봐야 돼? 제주부터 봐야지. 왜? 제주는 스페셜하니까. 밭 비율 100%. 가. 제주 끝. 그 다음 이제 경험론과 비율이 낮은 놈들을 볼까? 낮은 놈들 라랑 마지? 이렇게 짝꿍이고 나다 높은 애들 짝꿍인데 라마 짝꿍인데 상대적으로 논비율 높은 애가 어디요? 라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가 돼? 전남이 되겠고 마가 어디가 돼? 경북이 되겠지. 그 다음 경험론 비율 높은 짝꿍 어디야? 경기 강원인데 상대적으로 산지 많아가지고 밭 비율 높은 데가 어디야? 강원이 되겠지. 그래서 나가 뭐가 된다? 강원. 나머지 다가 경기가 되는구나. 쉽게 풀어줬어요. 자, 가는 나보다 1번 선지. 제주는 강원보다 경험농가가 많다 했는데 경험농 비율은 비슷하지? 근데 농가 수는 어디가 더 적어? 제주가 더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험농가가 적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2번 제주는 경북보다 농가 인구가 적지.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둬야 돼.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 농가 인구 수 다 뭐야? 1위. 이건 좀 알아두자 이제. 이거 좀 알아둡시다. 농가 수, 농가 인구 수 1위 어디야? 경북이구나. 그 다음 3번 강원은 전남보다 경지율이 높다는데 경지율이 뭔데? 경지율이 뭐야? 전체 면적분해 농경지 곱하기 100이야. 그러니까 농경지가 그 지역이 많을수록 경지율이 높게 돼. 그래서 경지율 1위는 어딜까? 제주야. 알아두세요. 경지율 1위는 어디다? 제주입니다. 평야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근데 강원은 산지잖아. 그러니까 평야적인 전남보다 경지율이 높을 수가 없지, 그지? 그 다음 4번 다는 나보다 경기는 강원보다 경지 면적 중 노지 채소 재배 면적 비율. 우리 노지 채소의 대표 주자가 어디야? 강원도죠? 고랭지 채소? 땡. 정답은 5번인데 경북은 전남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겠죠. 정답 몇 번? 5번. 15번. 쉽습니다. 6평의 지역군 나왔는데 수능에도 지역군이 나왔네요. 서울. 근데 하도 서울 내가지고 서울 안 낼 줄 알았는데 또 냈네. 그래서 새 지역군. 그래서 지역군이라는 거는 성격이 비슷한 거야. 친구들이야, 친구들. 그래서 얘는 구도심. 강남 서초는 신도심. 금천 구로는 공업지역. 자, 통공통합 순유입 인구가 많은 게 가랑 다네. 그럼 얘가 뭐가 될까? 도심이 되겠고, 그치? 그 도심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가 많은 다가 뭐가 된다? 강남 서초구가 되고, 나머지 가가 뭐가 된다? 중구 종로구가 된다. 그냥 중구라고 적을게요. 나머지 나가 뭐가 된다? 금천구라 적을게요. 편의상. 선지 바로 들어가 보죠. 가는 나보다 중구는 금천구보다 제조업 동사 수가 적겠고. 2번 가는 다보다 중구는 강남구보다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비율이잖아. 강남구는 도심이긴 하지만 주거 기능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구보다 상업 지역의 비율은 낮아 안 낮아? 낮겠지. 그러니까 2번 선지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3번 나는 가보다 금천구는 중구보다 생산자 서비스가 적겠고. 4번 금천구는 강남구보다 금융기관 수가 적겠고. 5번 강남구는 중구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낮겠죠. 그죠? 왜? 상주인구가 얘가 더 많아 안 많아? 강남구가 많으니까. 그지? (6월달에) 에너지 문제 발전 설비 구조 나왔고 9월달에 시도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나왔어. 딱 초기 왔어. 수능에 뭐 나온다? 간만에 1차 에너지 공급 구조 나온다.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적중했죠. 보기 좋게 1차 에너지 적중했습니다. 기분 좋아요. 근데 또 기분 안 좋아. 쉬워 너무. 그냥 시도별 전체 공급량 옛날처럼 18학년도 때처럼 그렇게 내지. 권역별로 다 그냥 줘가지고 그지? 수도권 상대적으로 뭐가 많겠어? 가스만. 그다음에 영남권이랑 호남권에 있는 거 뭐야? 원자력.
충청권의 비율 높아. 뭐야? 충청권의 비율 높은 거. 얘지 그지? 얘. 가, 석탄. 나머지 나. 석유 끝. 선지. 가는 전량 해외 수입. 석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합니다. 2번. 자,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빠르죠. 그럼 3번.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거 어떻게 따져야 되지? 탄, 원, 천, 유, 수. 수력은 미미, 석유는 비싸, 석탄은 제일 많아. 왜? 싸니까. 그래서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높아 안 높아? 높다.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 그다음 라는 가보다 원자력은 석탄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 차지하는 비율. 1차 에너지 소비량.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유탄천연소, 원자력, 가, 석탄. 맞죠? 그 다음 나와 라는 석유와 원자력은 아니죠. 석유는 쓰지만 원자력은 따로지. 다른 거지 그치? 네, 땡.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아니 국병 때 시도별로 신재생 내놓고 또 이렇게 허무하게 냅니까 문제를? 응? 조력, 태양광, 풍력. 일조량, 태양광, 바람, 풍력, 조차 큰 곳, 조력, ABC,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어떻게 해? 태, 수, 풍이었죠? A가 뭐야? 태양광. B가 뭐야? 자, 수력 없으니까 풍력. 그 다음에 나머지 미미한 게 조력. 정답 몇 번? 1번. 19번 마지막 19번. 이제 각 지역별 인구 특성을 그 내부 구조 문제처럼 지역군으로 줬어. 근데 확실한 건 지역군은 뭐야? 비슷한 지역인 거야. 비슷한 지역. 자, 그래서 보면 서산당진 나왔어. 얘는 무슨 지역인 거야? 공업 지역인 거지. 그 다음에 무진장, 무주 진안 나왔는데 얘는 뭐야? 촌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와 양산이 나란히 나왔네. 그래서 이게 뭐야? 도시인데 뭐 위성도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공업지역의 특색은 뭘까? 인구 특성은 상대적으로 자 성장연층이 어때? 남성이 더 많아 안 많아? 남성이 더 많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촌락은 기본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높아 안 높아? 높고 그지? 또 굳이 따지면 또 이제 결혼 정령기 남성들의 성비가 높다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성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소년 비율 높아 안 높아? 상대적으로 높고 애 낳으니까 그지? 애 낳으니까. 그 다음에 청장년층 비율이 높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따져보면 15, 64를 그어줘. 15, 64를 그어주자고. 난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그어야 돼. 15, 64. 그래서 딱 봤을 때 일단 가장 저기 뭐냐 노년층 기준 높은 게 어디야? 촌락 그지? 얘가 되겠지? 그 다음 상대적으로 이제 가랑 난데 청장년층 비중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비율이 높은 게 어디야? 나지 그지 나? 얘가 뭐가 돼? 남초니까 공업지역이 되고 나머지 가가 위성도시가 된다.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자 1번 가는 가장 중위 연령이 낮겠지 그지? 그 다음 나는 가 다중 총인구가 가장 많다? 모를 수 있어. 그럼 패스 일단 패스. 자 3번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청장년층 비중 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얘가 가장 높잖아 위성도시가. 그러니까 총 가장 낮겠지.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아. 공업지역은 촌락도 성비가 높다. 딩동댕. 5번 다는 가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겠죠. 얘 상대적으로 그지? 김해 공업 발달했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빨리 풀어봤고 쉽지는 않은 수능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수능이었고 지금 세계사랑 세계지리 빼고는 다 1등급 컷이 50점이 아니에요.
평가원의 의도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작년까지 1등 컷 50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변별이 안 된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평가원이. 그래서 올해는 그 의도를 달성한 것 같아요, 사탐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출제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 공부하는 학생들 만만하게 사탐을 보지 마시고 완벽하게 수능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페이스와 폼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2022학년도 대수능 한국지리에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